자, 앞 시간에 JDBC 드라이버를 일단 그 MySQL을 우리가 쓴다 그러면 MySQL JDBC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자, 우리가 이제 개발 환경이 이클립스를 지금 쓰고 있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쓰고 있는데, 웹 컨텐트 아래에 있는 웹 인포 폴더에 있는 lib에다가 그 JDBC 드라이버를 일단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료로 되어 있는 JDBC 드라이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 상에 자 임포트 문 사용해서 그 JDBC와 관련된 그 DB, SQL 이제 처리하고 뭐 이런 DB와 관련된 클래스를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임포트 문이 이제 코드에 들어가야 되고, 관련된 임포트. 그 다음에 JDBC 드라이버를 로딩을 해야 되는데, 클래스라는 클래스에, 클래스라는 이름이 클래스죠.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예, 포네임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JDBC 드라이버를 로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에 get connection 메소드를 그 던져주는 URL 값이 있습니다. 실제 DB 접속할 때 사용하는 DB 위치라든지 DB 이름이라든지 DB 접속할 때 쓰는 계정,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URL 값으로 넣어주고요. 정상적으로 이 URL 값을 맞으면 그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의 get 메소드 실행 결과로 커넥션이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커넥션 객체가 만들어지면요, 실제 우리가 이제 이 커넥션 객체를 이제 활용을 해서 DB 처리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요 코드 볼게요. 코드 자바 코드 보는데, 뭐 요 코드 스크립트 안에 우리가 딱 필요한 부분만 다 생략하고요. 필요한 부분만 코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코드 부분만 보시면 스크립트 릿 안에 자 JSP에서 커넥션 커는 널 패턴 똑같죠? 그래서 위에 제목 보면 커넥션 객체를 생성하는 했는데, 이거 보니까 get connection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get connection 형식에서는 get connection 메소드가 세 가지 있었잖아요. 오버로딩을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라이브 매니저 클래스에 이 그 get connection이 세 개가 이제 오버로딩 되어 있는데, 하나는 URL 값 하나만 받는 거, 그 다음에 URL 값과 유저와 패스워드 값을 받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이거는 get connection 할 때 URL 값과 properties 객체를 받는 거. 그래서 이제 URL 값으로 던지는 거는, 자, 잠시 앞에서 봤던 거 코드 요런 형식이고요. 요런 형식으로. 뭐 지금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뭐 하나만 알면 안 됩니까? 하나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뭘 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통 많이 써요. 요렇게 많이 쓰는데, 다른 형식도 혹시나 내가 참조하는 구글링해서 참조할 소스 코드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코드 하고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만 하시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트라이블럭 한번 보시면 다른 부분 보다는 요 트라이블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점 포네임 해서 com.mysql.jdbc.driver, 자, JDBC 드라이버를 로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커넥션 객체를 얻기 위해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에 get connection 호출을 하는데, 자, 다운표 안에 JDBC 콜론 MySQL 콜론 슬래시 로컬호스트 콜론 3306 슬래시 JSP bookdb.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운표 닫고 콤만 찍었죠. 자, 여기까지가 매개 변수 값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 값, 인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 루트, 자, 여기 뭡니까? 유저, DB 연결할 때 유저 계정, 그죠? 그리고 1, 2, 3, 4는 루트로 접속할 때, 요 DB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URL 이렇게 보시면 자 앞에 이제 시작이 야 이거는 JDBC 드라이버야. 그런데 이 JDBC 드라이브는 MySQL하고 연결할 때 쓰는 JDBC 드라이버야.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콜론 다음에 슬래시 다음에 로컬호스트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그 JSP 프로그램을 그 작성해서 여러분들 이제 같은 이제 그 현재 같은 그 지금 쓰고 있는 개발용 컴퓨터에 톰캣을 설치를 해놓고 그 톰캣에서 실행하고 있죠. 그래서 뭐 127.0.0.1이나 로컬 호스트 요걸 씁니다, 그죠? 예, 요게 이제 현재 로컬 이제 그 컴퓨터의 IP 주소 보통 이제 IP 컨피그 하면 나오는데 그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컴퓨터에 있어요. 자, 이 지금 현재 그 JSP 페이지가 실행되는 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그 서버 주소를 넣는 거예요. IP 주소든 도메인명이든 넣고 그죠? 그리고 MySQL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306이라는 포트를 씁니다. 그죠? 3306 포트 씁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MySQL을 이제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특정 서버에 3306 포트로 MySQL DBMS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하는데 JDBC 북 DB 이건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create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유저 명령상에서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안에다가 create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프로그램 JSP에서 그 DB 안에 있는 테이블을 쓰려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JSP 북 DB라는 게 MySQL DBMS에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없는데 엉뚱한 이름을 쓰시면 안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커피숍이라는 DB를 만들었어요. 거기 안에 이제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뭐 회원 뭐 멤버 테이블도 있고 뭐 커피 재료 테이블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매출 테이블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커피숍이라는 DB를 JSP에서 접속해서 써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커피숍이라는 DB 이름이 와야 되죠. 그다음에 요 DB 접속할 때 쓰는 아이디어 패스워드인데 요거 패턴 하고요. 앞에서 제가 설명 드렸던 거 요거 하고 보세요. JDBC 콜론 MySQL 콜론 슬래시 로컬호스트 콜론 3306 슬래시 JSP 북 DB 똑같죠? 여기서 이제 끊어준 거죠, 그냥. 이걸 이제 하나로 URL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겟방식으로 쿼리 스트링을 연결을 해서 전체 문자로 URL을 만들어서 하나로 그냥 던져준 요 형식이었고요. 두 번째가 URL 따로, 그다음에 유저 따로 접속 계정입니다. 접속 DB 접속 유저 따로, 그다음에 패스워드 따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시면 물음표 뒤에 우리가 뭐 앞에서 홈페이지 JSP 페이지 만들어서요. 서밋 하면 프로세스 페이지 처리 페이지 있었죠. 그때 이제 겟방식으로 넘기면 이런 식으로 물음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음표 나오고 유저가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면 그죠? 변수명입니다. 그죠? 명이고 여기에 루트를 담아서 전달하는 거고 앰퍼센트는 그 요청 파라미터명 대임 연산자 요청 파라미터에 저장되는 값 이게 이제 한 쌍인데 여러 개 사용될 때 이걸 연결하기 주기 위해서 구분해주는 기호죠. 앰퍼센트 그죠?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두 개죠. 유저와 패스워드라는 데 이렇게 루트와 1, 2, 3, 4, 1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서 접속을 하는 거예요. DB에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루트 그죠? 유저 패스워드 없이 그냥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패스워드만 이렇게 탁 넣어서 쓰면 되죠. 좀 다른 부분은 여기 뒤에 유저는 뭐 이렇게 패스워드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루트 1, 2, 3, 4 뭐 이게 계정 이름하고 패스워드만 이렇게 넣어서 커넥션 개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DB를 접속하려는데 DB가 없거나 요 DBMS가 설치된 경로가 잘못됐거나 계정이 DB에 권한이 없거나 안 그러면 패스워드를 잘못 썼거나 계정이 뭐 잘못된 계정이거나 뭐 패스워드가 틀렸거나 하면 커넥션 개체가 안 넘어옵니다. 그러면
요 이제 아래쪽에 SQL exception 뭐 해가지고 예외 처리가 예외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요 부분에서 예외 처리가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형식이 요 앞에서 URL과 properties 그 타입의 인포 객체를 이제 그 던져주는 방법인데,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지금 따로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제 코드를 보게 되면 요 형식 두 개 이제 매개 변수 값을 던져 주는데, 자 URL과 스트링 타입의 URL과 properties 타입의 인포를 이제 던져 주죠. 그래서 위에 이제 요 코드는 갖고 try 불러만 이렇게 보시면, 자 class.foname 해서 자 com.mysql.jdbc 드라이버 드라이브 로딩 하고요. 이 properties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요 props라고 했죠. props에다가 new properties 해서 객체를 일단 만들어 주죠. 객체를 만들어 주고 요 props 객체에 요 값을 넣어 줍니다. props.put 해서 put 넣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put. 그래서 put이라는 메소드 상에서 user라는 변수에 root를 넣어 주고 패스워드라는 변수에 123을 넣어라. 그래서 요 푸시라는 걸 사용해서 유저 변수에 루트가 담겨 있고 패스워드 변수에 1, 2, 3이 담겨 있는데, 이 값을 props라는 객체에다가 이렇게 담아 두는 거예요. 값을 저장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props 객체 만들어서. 그래서 요 props 객체를 두 번째 값으로 던져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접속 계정하고요, 패스워드를 이렇게 등록을 해 놓고 요 두 번째 매개 변수 값으로 요 props 객체를 던져 주면 된다는 거죠. properties 약자입니다. 그냥 properties 타입의 props 객체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커넥션 객체 얻을 때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에 get connection 사용해서 앞에는 jdbc mysql // localhost 3306 슬래시 데이터베이스 이름인 jdbc bookdb 해주고, 그 다음에 콤마 한 다음에 props properties 타입의 객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유저 접속 아이디 하고요, db 접속 아이디 하고 패스워드 값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면은 여기 정상적인 값이면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연결이 일어나요. 연결이 일어나고 JSP하고 DBMS, MySQL DBMS 연결이 되면서 커넥션 객체를 딱 리턴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렸고요. 자, 다시 아까 우리가 1, 2, 3, 4 자, 임포트 하는 거는 뭐 쉽잖아. 그죠? JDBC 드라이버 로딩. 그죠? 클래스라는 클래스 사용해서 폰네임 사용해서 JDBC 드라이버 로딩하고. 그죠? 자, 여기서 DB 접속을 위한 커넥션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요 커넥션 객체를 활용해서 스테이트먼트나 prepared 스테이트먼트나 callable 스테이트먼트 이런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요것들을 이용해서 SQL 쿼리 쿼리를 이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이제 넣어주고 쿼리를 이제 실행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4번 단계 여기 여기까지 지금 중간에 뒤에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없는데 바로 그냥 연결 닫기부터 지금 나와버리네요. 제가 소스 코드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 만들어서 실행한다 하고요. 그 이제 중간에 내용이 없는데, 일단 데이터베이스 이제 다 쓰고 났어요. 이제 쿼리 이제 실행하고 이제 결과값 뿌리고 뭐 JSP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연결 닫기를 이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와 JDBC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닫힐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크로즈 명령 사용해서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 생성한 커넥션 객체를 해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다 쓰고 나서 해제해야 될 객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타입들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 부분이죠.
리절트 셋이라든지 스테이트먼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컬러블 스테이트먼트, 커넥션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사용을 끝내자마자 리소스를 해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밑에 보면 그 뭐 보이드 해서 뭐 이렇게 이제 throws 해서 SQL exception 이렇게 형식이 나와 있는데 이제 try catch문에서 SQL exception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try를 막 보시면 되겠죠. 커넥션 객체에 이렇게 담아놓을 수 있는 타입, 커넥션 타입에 참조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컨텐트 만들어 놓고 자, 요 try 블럭에 JDBC 로딩 이제 요 생성한 거예요. 앞에서 코드 봤죠? JDBC 드라이브 로딩 클래스 점 포네임 해가지고 로딩하고 커넥션 객체 컨에다가 그죠? 커넥션 객체를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요 try catch finally에서 요 finally 구문 블락 try 블럭에서 오류가 없었던 오류가 있어서 캐치 블럭에 가서 캐치 예외 문제로 처리를 했던 마지막에는 finally 블락을 실행하죠. 요거는 자바입니다. 자바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만약에 if 자 con 참조 변수 not equal null입니다. 자 null이 아니면 자 null이 이 con이라는 게 null이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 할당되어 있는 객체가 반환이 안 돼 있으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커넥션 객체를 지금 리턴 받아서 사용을 하고 나서 얘를 해제를 하지 않았으면 그 얘기죠. 커넥션 객체의 close 메소드를 사용해서 커넥션 연결을 끊어줍니다. 해제해줍니다. 커넥션을. 자, 요런 코드고요. 위에 요 부분들은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JDBC API로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요. 요거는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인데 요거는 실습할 때 시간이 되면 그 이클립스 안에서도 이렇게 그 워크벤치, MySQL 워크벤치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연동시켜 가지고요. 안에 이제 DB 안에 있는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고요. 쿼리도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워크벤치가 제일 낫죠. 써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클립스 안에 거 만약에 워크벤치 없을 경우에는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가 나오는데 자, connection.jsp에서 일단 그러면 자, 커넥션 DB하고 JSP하고 연결하는 거 예제 JSP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이게 안 되면요. 그 우리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 만들 거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JSP를 사용해서 DB를 사용했는데 자 DB하고 연결 안 돼 있으면 DB와 협업하는 게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게 정성적으로 JSP하고 MySQL하고 얘가 연결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뭔가 뭐 자료를 넣고 빼고 뭐 수정하고 그 다음 일이죠, 그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제가 형식 설명 드렸죠. 잘 보시면 이제 이게 해석되는 거 한번 보세요. 해석되면 이 코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커넥션 타입의 con 참조 변수에다가 일단은 null 초기 값을 주고요. 자, 커넥션 객체를 여기 이제 앞으로 저장할 거예요. 일단은 커넥션 타입의 con이라는 참조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고 자, try catch finally 블락을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 try 블럭에는 자, string 타입의 URL에다가 자, 접속할 때 DB 접속할 때 사용한 URL 값을 이렇게 넣어줘요. DB명까지. 그리고 유저에는 DB 접속할 때 사용하는 계정 ID, 다음에 패스워드 변수에는 1234라는 DB 접속할 때 사용할 패스워드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class.forename 해서요. com.mysql.jspc 드라이버 해서요. 자, 요게 이제 코드가 똑같은 코드를 쓰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코드를 쓰는 거예요. 이거 MySQL JSP 드라이버를 로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커넥션 객체 얻어와야 되죠.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 점 get connection 해서 자 형식 중에 세 개의 값을 던진 거 URL 던지고 유저 던지고 그죠? 유저 아이디 던지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던지는 거. 요 형식을 썼네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커넥션 객체가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넘어오면 오류가 없으면 밑에 있는 out.println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성공했습니다. 왜? 자, 이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 상에서 get connection 할 때 제대로 이게 연결이 안 되면요. SQL exception이라는 게 요 exception 예외 있죠. 얘가 실행돼 버리는데 오류가 안 뜨면 예외가 발생이 안 되면 요 out.println 이 트라이블럭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out.println 요 부분을 실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DB 연결을 성공했어요. JSP하고 MySQL 사이에 다리가 탁 놓여지는 거예요. 그 다리를 통해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겠죠. 신호가 왔다 갔다 하겠죠. 네,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뭐야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돼야 그 다음 소스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DB 연결되면 뒤에 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패턴에 보면 이제 캐치 이 부분에는 이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보면 이제 out.println 예외 발생하면 여기서 뭔가 처리하다가 오류 있었다 예외가 발생했다 하면 println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SQL exception 제목 뒤에다가 요 exception 객체 요 SQL exception 객체를 받아 리턴을 해줍니다. 그죠? 요 객체에 get message 메소드 사용해서 실제 exception 메시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이제 finally 부분 try catch finally죠, 그죠? try 블럭에 자 정상적으로 실행한 후에 finally 실행될 수도 있고 try 블럭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exception 예외가 발생돼서 캐치 블럭을 실행한 다음에 캐치 블럭이 실행 끝나면 finally 블럭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죠? 요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이든 정상적이지 않든 무조건 파이널리 블럭 붙어 있으면 파이널 블럭을 마지막에 실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거는 자원 해제. 자, 만약에 여기서 그 예외가 발생됐어요. 트라이 블럭에서 자 드라이버 매니저 해가 예외가 발생됐어요. 포어 네임 여기서 예외가 발생됐네. 예외가 발생됐으면 커넥션 개체 안 넘어왔겠죠. 커넥션 개체를 느린 상태겠죠, 그죠? 그러면 파이널리 블럭에서는 클로즈는 객체가 없는데 클로즈 메소드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if문 사용해서 con이라는 참조 변수에 널 값이 아닐 때만 그러면 널 값이 아닌 데는 커넥션 개체 여기 들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close라는 메소드 실행해서 연결을 끊어줍니다. 다리를 끊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섭쓰면 자원을 이제 반납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놓은 거죠. 자, 이해하시는 게 어렵나요? DB 연결하는 거 되죠? 그런데 이거 한번 작성해 놓으면 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여기 이름하고요, 그죠? 아이디 패스워드가 한 번씩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프로그램 할 때 바뀔 일이 없겠죠? 거의 똑같이 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실행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JSP에서 MySQL DB하고 연결이 되면 화면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뜰 거고요. 만약에 연결이 안 되면 데이터베이스 연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게 unknown 데이터베이스 JSP book KB 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줬긴 줬는데 실제 그 MySQL 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수도 있고 이름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이제 SQL exception 연결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SQL exception에 access denied for user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ID 패스워드는 맞는데 DB가 없는 경우고요. 요거 아래쪽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잘못된 경우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MySQL DBMS 접속할 때 자, 접속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잘못된 경우. 그래서 여기 보면 access denied for user 해서 요 루트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아이디에 요 패스워드 사용해서 요 이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실패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이제 처음에 테스트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내가 프로그램 하다가요 혹시 데이터베이스가 이상하게 오류 나는데 이거 연결 잘 되나 안 되나 요 소스 코드를 한번 돌려보시는 게 좋겠죠. 아이디 패스워드, DB명, 아이디 패스워드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다른 프로그램 테스트 하기 전에 얘부터 먼저 돌려가지고요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성공했습니다라고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만드신 소스로 테스트 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됐는데 다른 게 안 된다는 얘기는 DB 연결까지는 성공했고 그 이후에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서 이제 버그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커넥션 객체에 넘어오는 것까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입니다. 여기 이제 스테이트먼트 객체 아까 순서에서 자원 반납하는 것부터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아까 여기 앞에서 요거 4번 우리가 이제 7번부터 설명을 아까 돼 있어서요. 그거부터 try catch finally 블록에서 자원을 사용했으면 반납해라 하는 그 부분 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요 이제 4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일단 이제 이렇게 커넥션이 다리가 연결이 되면 JSP하고 MySQL 사이에 다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다리를 통해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스테이트먼트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나 콜러블 스테이트먼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다 와갑니다. 자, 스테이트먼트 객체, 자, 데이터 접근하기 해서요. 자,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요 스테이트먼트 객체는요 언제 사용하냐면 정적인 쿼리라는 얘기는 SQL 문장이 안 바뀌는 거. 쿼리. 그러니까 SQL 문장을 하나 딱 내가 프로그램에서 딱 작성해 놓으면 바뀔 일이 없어요. SQL 문장 자체에 어떤 조건식이나 값이나 이런 게 거의 안 바뀌는 거. 그런 것들은 스테이트먼트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스테이트먼트 타입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SQL 문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설명 계속 보면 자, 정적인 쿼리에 사용하는 객체가 스테이트먼트 객체고요. 자, 하나의 쿼리를 사용하고 나면 더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있죠. 자, 하나의 쿼리만 쓸 수가 있다. 자, 하나의 쿼리를 사용하고 나면 더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쿼리를 끝내면은 자, SQL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쿼리를 끝내면은 close를 사용해서 객체를 즉시 해제해 줘야 됩니다. 여기 규칙이죠. SQL 문장을 JSP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했으면 바로 clos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 객체를 해제해 줘라. 그런 것이고요. 자, close를 사용해서 객체를 즉시 해제하지 않으면 무시할 수 없는 공간이 필요하며 페이지가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멈추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 좀 안 먹기로운데 그 객체를 이렇게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이렇게 그 오픈만 하고요 사용만 하고 생성해 사용만 하고 이게 이제 닫아두지 않으면은 이 그 자원에 이제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기 집에 물 틀고 나서요 쓰고 나면 물 잠가야 되잖아요. 목욕탕에 물 틀고 나서 샤워하면서 물 잠가야 되는데 안 잠그고 그냥 출근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수 발생하죠. 계속 쓸데없이 바닥납니다, 그죠?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낭비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은 여러분 뭐 일단은 그 요금을 나중에 내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통장에 있는 금액만큼 물을 쓸 수 있다 하면 토론토 가면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이미 물이 통장에 잔고가 부족합니다 하면서 딱 이렇게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쿼리문을 사용한 경우에 이런 스테이트먼트 객체 사용해서 정적 쿼리를 작성해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형식 나오죠. 밑에 요거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나오는 거.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이제 살 때 이제 크레이트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할 때 크레이트 스테이트먼트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 메소드 이제 사용할 때는 그 SQL exception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SQL exception을 우리가 try catch finally 할 때 캐치 블락에 SQL exception 형식적으로 딱 넣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자 스테이트먼트 객체의 메소드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객체가 넘어오면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할 때 쓸 수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메소드가 execute query. 예. 자 SQL 문장을 실행하는 메소드입니다. 우리가 SQL 문장을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SQL 문장 우리가 그 DB SQL에 들어가 가지고요 SQL 문장에서 실습하셨잖아요. 그 SQL 문장을 스트링 타입으로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변수에다가 스트링 변수에다가 타입의 변수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 변수를 이용하셔도 되고 바로 여기다가 문자열 리터럴 형태로 SQL 문장을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execute query 하게 되면 쿼리가 실행이 돼요. 자 그런데 자 보통 이제 이 execute query를 사용해서 SQL 문장을 실행할 때는요 요 문장 종류가 딱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어떤 문장 종류를 쓰셔야 되냐면 SQL 문장을 쓰셔야 되냐면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select 문을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돼 있죠. 자 우리가 DML 데이터 저작어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할 때 select도 있고 insert도 있고 delete도 있고 update도 있었죠. 그 SQL 문장 종류 중에 select 문장 있죠. 시작하는 거, select 조회하는 거. 조회하는 SQL을 실행할 때는 요 execute query라는 메소드를 쓰셔야 돼요. 이건 규칙입니다. 예. 그래서 조회할 때는 execute 그러니까 select 문을 사용해서 조회할 때는 execute query를 사용해서 query라고 할게요. 네. 한글 표현 query니까 자 execute query를 사용해서 요 SQL 문장을 select 문장을 실행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MySQL에서 select 문상에서 select all from 테이블명 주면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테이블에 조건 안 주고 테이블에 만약에 select 문을 썼어요. 그러면 테이블 안에 있는 레코드들이 화면에 출력이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자바에서 자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이렇게 리턴 받아서요. 요 스테이트먼트 객체 execute query를 사용해서 select 문을 실행을 하면 그 결과 값으로 result set이 넘어옵니다. 요 result set이라는 게 뭐냐면 select 문을 했을 때 레코드가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레코드들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만약에 조건문 넣었는데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저트 셋의 그 결과 레코드들이 들어가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그 MySQL 서버가 테이블에서 끄집어내서 그 레코드들을 여기 담아서 JSP에 전달해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JSP는 이 리저트 셋을 받아서 여기 있는 값을 만약에 우리가 게시판 조회할 때 select 해가지고요 보드 all from 보드 하면요 그 보드 안에 있는 레코드를 다 여기 담아준단 말이에요. MySQL이. 그러면 그 리턴된 거를 JSP에서 여기서 끄집어내서 쓰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execute update 메소드가 나옵니다. 자, 요 execute update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안에 자, 스트링 타입의 SQL 이렇게 이제 값을 넣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 SQL 문장을 문자열로 이제 저장을 해서 변수에 저장해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문자열 리터럴 형태로 SQL 문장을 실행할 문장을 여기 바로 넣어주셔도 돼요. 자, 그런데 요 execute update는요 언제 사용하냐면 자 삽입, 수정, 삭제와 관련된 SQL 문을 사용할 때 자 삽입할 때 쓰는 SQL 문장은 뭡니까? 인서트 문이죠. 인서트로 시작하는 거. 다음에 수정할 때 쓰는 거. 네, 업데이트.
SQL 문장이죠. 그 다음에 삭제할 때 delete SQL 문장으로 시작하는 거. 예. 그러면 select 외에 자 CRUD에서 select 예. 리드죠. 예. 그래서 읽어내는 거 외에 나머지 SQL 문장은 실행할 때 요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execute update를 이제 실행하면 그 리턴되는 값은 뭐냐? 숫자가 리턴이 돼요. 인티저 int 값. 예. 뭐냐면 자 어떤 그 데이터 값을 인서트 그 테이블에다가 레코드를 인서트를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인서트가 됐으면 자 인서트된 레코드가 예, 몇 개다라고 그 MySQL이 응답을 해줘요. 자, 너 인서트 여기서 우리가 JSP에서 SQL 인서트 명령 만들어서 실행하잖아요. execute 업데이트해서 인서트를 하면 이걸 이제 MySQL에 이제 전달을 하겠죠. 해서 MySQL 이걸 실행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다가 인서트를 하는 거예요. 레코드를. 그러면 인서트를 다 하고 자, 한 개 인서트하고 두 개 인서트하고 세 개 인서트하고 이제 더 이상 인서트한 거 없네. 그러면 세 개 인서트 했다고 3이라는 숫자를 요 이제 리턴 값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 JSP는 요걸 받아서 내가 세 개를 보냈는데 세 개 다 들어가 있구나. 레코드 세 개를 저장해 달랬는데 세 개가 정상적으로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SQL 문장을 만들어서 수정 업데이트 명령을 했을 때 몇 개가 수정됐는지 리턴을 해줍니다. 삭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SQL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수정되는 개수, 삭제되는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 개수가 리턴이 됩니다. 숫자로. 그러니까 삽입, 수정, 삭제할 때는 SQL 문장을 실행할 때는 그러니까 삽입, 인서트, 수정, 업데이트, 삭제, 딜리트 SQL 문을 실행할 때는 execute 업데이트 문을 사용하고요. 리턴된 값은 실제 이게 MySQL에서 처리된 레코드의 개수가 리턴이 된다. 숫자로. 그 외에 select 조회문, select SQL 문장 실행할 때는 execute call입니다.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 메소드 하나로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놨어요. 나눠놓고 execute call이 실행하면 result set, 레코드들이 리턴이 됩니다. 레코드, 테이블 안에 레코드 리턴 되고, 그죠? execute update 하면 요 삽입, 수정, 삭제된 레코드의 숫자가 개수가 리턴이 됩니다. 자,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이제 close라는 메소드는 뭘까요? 해제하는 거죠. 반환하는 거죠. 내 자원 다 썼으니까 반납. 우리 이제 도서관에 책을 빌려서 다 보고 나면 반납해야지 다른 사람 볼 수 있잖아요. 자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close 메소드 상에서 자 리턴 값은 없어요. 그냥 보이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반환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됐죠? 야, 요렇게 SQL을 실행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코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코드 어떻게 만드는지. 자, JSP 이제 만들 때 코드입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건 execute query하고 execute update 두 가지 아셔야 되겠죠? 메소드, 스테이트먼트 객체 이제 사용해서 SQL 이제 실행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자, 어떻게 실행하느냐, 요 형식이고요. execute query 하는데 여기 SQL은 문자열로 주는 거예요. 문자열로 실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DBMS 할 때 SQL 열심히 배우셨잖아요. 거기 배운 SQL 문장을 여기서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얘네는 SQL 리셉션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제 캐치,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블락 있고요. 캐치에 이제 요 SQL 리셉션 처리합니다. 그죠? 요 리턴은 리절트 셋으로 리턴이 되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코드를 보면 자, 커넥션 객체, 커는 널 해주고 생략되네요. 중간 생략하고요. 스테이트먼트 객체 만드는데 요 커넥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커넥션 객체는 어디서 얻어옵니까? 드라이버 매니저에서 얻어오죠. get 커넥션에서 얻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create statement 메소드를 실행하면 create 만든다는 거죠. 생성하라는 거죠. 뭘? statement 객체를 생성해서 생성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STMT라고 돼 있죠. 약자로 스테이트먼트 타입의
STMT 객체가 넘어옵니다. 그죠?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넘어옵니다. 일단 우리가 SQL 문장을 실행하려면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그 안에 execute query라든지 execute update 메소드 안에다가 SQL 문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그 문자열로 되어 있는 SQL 문장을 execute query나 execute update에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메소드 안에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SQL 문장을 미리 이렇게 스트링 타입의 SQL 변수에다가 만들어 놉니다. 자, select all from member where id는 1이라고 됐어요. 이거 뭐예요? 멤버 테이블에서 조건이죠. where절 id 필드의 값이 1인 레코드를 검색해라. 그죠? 검색해서 있으면 요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가 있으면 그 레코드의 모든 필드들을 다 출력해라. 그죠? 이렇게 SQL 문장을 만들어서 자, 여기 셀렉트물입니다. 셀렉트물일 때는 execute query라는 메소드를 실행해라. 그죠?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문법이고. 자, select는 execute query, delete, update, insert는 execute update 문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execute query에 이 SQL 변수를 이렇게 넣어서요. 문자열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SQL 문자열이 넣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넣어주면 이제 JSP에서 이 명령들이 JDBC 드라이브를 통해서 MySQL한테 딱 전달이 돼요. 요청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MySQL 서버가 SQL 도착했네. 이걸 실행해 주는 거예요. 실행해서 테이블에서 멤버 테이블을 찾죠.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1인 레코드를 찾아서 있으면 어떻게 리턴 해주죠. 리절트 셋 타입으로 리턴 해줍니다. 그래서 RS라고 되어 있죠. 리절트 셋 타입으로 이렇게 리턴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스는 딱 리절트 셋까지 결과를 딱 리턴 한다까지 소스고요. 실제 리턴 된 거를 활용하는 거는 뒤에 소스 따로 나옵니다. 또. 자, 요 리절트 셋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JSP 동네에서요. JSP 동네에서 저기 MySQL 동네에 있는 마트가 있어요. 마트. MySQL이라는 마트가 있어요. 자,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JDBC 드라이브로 다리를 놓고, 그죠? 그 다리를 위로 그 트럭을 보냅니다. 자, JSP라는 동네에서 자, 저 MySQL 동네에 있는 멤버라는 마트를 찾아가 가지고 아이디가 1인 상품을 트럭에 싣고 와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execute query 해서 이제 쫓아가서 마트 MySQL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 멤버라는 마트를 찾아서요. 그 안에 있는 상품 아이디가 1인 상품을 차이들 실죠. 사가지고 실어서 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물건 샀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옵니다. 리저트 셋이라는 형태로 이제 리턴을 해준다는 거는 그 트럭에 이제 돌아오는 거를요. 그 우리 그 쇼핑몰이 아니고 마트 같은 데 보면 창고 있죠. 창고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면 창고 있잖아요. 상품 재해 놓잖아요. 거기에다가 요 리저트 셋이라는 게 요 레코드들을 저장하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저트 셋 형태로 레코드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 이제 창고 형태로 레코드 객체를 만들어서 리저트 셋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형태로 객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을 내가 꺼내 쓰면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창고에 리저트 셋이 넘어오면 레코드들이 넘어오면 내가 꺼내 쓰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일이고, 여기서는 일단은 SQL 명령을 어떻게 실행하면 되느냐. 자, CRUD, select 하는 거, 그죠? 리더입니다. 그죠? 그 외에 이제 그 업데이트나, 인서트나, 딜리트 같은 경우는, 요 execute query가 아니고, execute update를 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스 코드가 이해되면, SQL이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구나. SQL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구나. 그래서 뒤에 소스 이제 보면 execute update 나오죠. 자, execute update는 똑같이 SQL 문장을 실행하는데 종류가 다릅니다. 그죠? 데이터 삽입, 수정, 삭제 할 때 쓰는 건데 insert SQL, update SQL, select SQL 아니다. select SQL 아니죠. insert, update, delete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 execute update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닌데 중간에 누가 이렇게 오타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예, 이거 잘못됐습니다. 셀렉트 아닙니다. 셀렉트는 execute query에서 이제 쓰는 거고요. 예, 요 업데이트는 insert, update, delete입니다. delete SQL 문장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삽입, 수정, 삭제하는 데 사용하고요. 자, execute update. 자, execute update 메소드 호출할 때 SQL 문장 넣고 예외는 throws 해서 여기 뒤에 보면 SQL exception 돼 있죠. SQL exception이 발생하니까 캐치 블럭에서 처리해 주면 되고요. 자, 위에 소스 코드 똑같아요. 예, 커넥션 객체 얻어 오고 그죠? 커넥션 객체 create statement 해서 스테이트먼트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자, SQL 문장을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insert 문이네요. insert into member. 멤버라는 테이블에 값을 집어넣는 거죠. id 필드, name 필드, 패스워드 콕콕 집어서 그죠? 여기에만 값을 집어넣는 거다. values. 자, 요 필드에 들어갈 값 1, 홍길순 1, 2, 3, 4. id는 1이고 그죠? 홍길순 name 필드에는 홍길순, 패스워드 필드에는 1, 2, 3, 4라는 예, 값을 레코드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레코드를 멤버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 SQL 문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테이트먼트 객체의 메소드 중에 execute query가 아니고 execute update입니다. 그죠? 예. insert, delete, update는 다 execute update 메소드 사용해서 요 SQL 문장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턴은 어떤 타입으로 뭐가 리턴 된다고요? 수정되거나 삭제되거나 삽입된 테이블에 삽입된 그 레코드의 개수, 숫자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받기 위해서 인티저 타입의 result rs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result set. 예. 자, 그 뒤에 이제 뭐 수정하고 이제 삭제도 같은 패턴입니다. 여기 보면 똑같고요. 업데이트도 execute 업데이트 그죠? 딜리트 문도 execute 업데이트 그죠? 똑같습니다. 앞에 요 부분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예, 앞에 인서트나 다 execute 자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execute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쓴다. 아시겠죠?